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52%, 그리고 코스닥은 0.15%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계속 이렇게 찔끔찔끔 내리고 있는데,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미국 시장도 올랐고, 그리고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 유럽 주요국 증시도 영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이 됨에 따라서 주춤거렸다가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계속 떨어지나 라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해외 시장하고 뭔가 다른 요인이 있겠죠.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큰 최근에 이슈가 되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확진자 수가 어제만 하더라도 지금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확산이 무섭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제가 마비되는 그런 상태에 이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라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해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선진국하고 우리가 비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인도네시아나 인도나 이런 우리보다 지금 못한 국가들은 훨씬 더 지금 심각한 그런 상태이죠. 그런데 어쨌든 얘들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무역 거래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역 거래를 많이 하는 데는 이 선진국들이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 연합도 그렇고 이런 국가들하고 우리하고 지금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국가들 말고 아시아권에 지금 심각한 그런 국가들 말고 이 선진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봤을 때, 똑같이 걔들도 지금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 중이고 우리도 이렇게 확산 중인데, 일단 우리가 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죠. 또 그리고 차이점은 얘들은 일단 백신을 좀 많이 맞았죠. 우리나라보다 많이 맞았고, 우리나라는 그보다 많이 맞지 못했기 때문에 얘들은 공존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겁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미국하고 비슷하게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지 못한 백신을 우리가 맞는 속도에서 뒤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구하고 못 구하고는 우리나라가 백신을 생산국이 아니기 때문에 못 구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무능해서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또 제가 무능하다 하면은 기분 나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무능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는 놈한테 잘해라 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된다는 게 인정하고, 아이고 걔는 해도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그에 맞아서 대비를 해야지, 안 되는 놈한테 잘해라고 백날 이야기해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성만 내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없는데 자꾸 잘하라니까 뿌리 나가지고 괜히 달라드는 것 같아요. 여튼 우리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거는 백신을 안 맞아서 그렇잖아요. 마음대로 못 움직이니까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백신을 안 맞았니?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가려진 진실이 있다. 경기는 지금 좋은데 우리가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부분이 좀 있다. 이런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는 주요 모유국들이 유럽연합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입니다. 베트남도 있고 그런 국가들인데, 얘들 경기가 괜찮으면 우리도 경기가 괜찮습니다. 국내 경기는 지금 엉망이죠. 국내 경기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고 있고, 또다시 능력 없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하겠냐마는, 백신은 많이 안 맞아서 많이 못 움직이니까 국내 경기는 엉망이고 자영업자는 나는 못 살겠다라고 거리로 뛰어나오기 직전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일단 우리는 국내 경기는 안 좋은 거를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해외 경기가 좋으면 수출 경기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관련해서 뉴스가 좀 나온 게 있습니다. 이를 보면은 지금 상반기에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대, 그러니까 통계를 갖다가 내고 난 다음부터 지금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배가 딸려가지고 배를 갖다가 우리가 구하지 못해서 수출을 잘 못하니까 급기야는 현대 글로비스에서 야, 우리가 배 좀 빌려줄게. 좀 지원을 좀 해주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배가 없어가지고, 철광석, 자동차 운반선까지 투입해가지고 물류 대란을 해소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임시 선박을 투입하고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선진국 기업들이 지금 잘 된다는 거예요. 선진국 기업들이 잘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국내가 이러니까 전 세계가 이런 줄 아는데 그게 아니죠.
그건 아니고 우리 국내 상황만 우리가 눈앞에 닥친 것만 봐서 그렇지 이런 뉴스들을 이거 보고 생각해 보면은 해외는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상황이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앞에 많이 가려져 있다. 지금 이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실제 국내가 안 좋아서 이를 많이 파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냐면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알든 모르든 우리가 지금 그냥 지나가는 사이에 지금 국내 기업들은 수출을 못해서 난리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어디로 반영이 되겠노? 기업 실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지금 시장이 좀 떨어지고 하잖아요. 그때 경기 민감주 사두는 게 좋죠. 경기 민감주 이거 사두는 게 좋습니다. 계속 보유를 하는 게 좋습니다. 물량을 늘려가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뭐 결국에는 백신을 맞겠죠. 그럼 보복 소비주도 지금 싸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현재 오늘이 어떻냐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의 우리나라가 어떻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수출 관련해서 물 좀 대충 살펴보니까 해외는 괜찮은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배가 없어서 난리지. 그러니까 수출 관련주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며 경기 민감주. 또 그리고 결국은 우리나라는 좋아질 거기 때문에 보복 소비주도 관심을 갖는 게 오히려 좀 더 미래를 보고 현명하게 투자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가려진 진실 또 몇 가지만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 지금 자꾸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지표상으로는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7월 13일 날 미국의 물가지수 나온 건데 무려 5.4%가 나왔습니다. 자꾸 이걸 갖다가 파월 연준 의장도 일시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시적. 그리고 옐런 재무장관도 예전에 뭐 연준 의장 했잖아요. 일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만약에 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노 이 말이야. 일시적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한 5% 정도 되는데 이게 굉장히 높은 게 아니다. 1970년대 이게 물가 지수가 15% 이렇게 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고 이때는 요때입니다. 근데 지금이 이때와 같은 그런 상황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겠는가, 장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있죠. 립 서비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인류 역사상 돈을 갖다가 이만큼 많이 푼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지금 데이터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예전에 물론 뭐 여러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런 데이터들은 있죠. 그런데 지금 지구에 지금 돈이 이만큼 많이 풀려가지고 있고 또 기술도 엄청나게 지금 예전보다 발전해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간에서 엄청나게 지금 돈을 폭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에 딱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연준 의장이 나서서 뭐 옐런 재무장관이 나서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5% 아이고 이건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했었고 일시적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까? 데이터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 자기도 모를 겁니다 아마. 그럼 자기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백색 거짓말일 수도 있죠.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시장은 더 과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는 일시적이고 별거 아니고 가짜는 것처럼 자꾸 대하는 겁니다.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근데 마음속으로는 와 큰일 났다. 이거 우짜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일시적이 아니라면은 어찌해야 되나? 일시적이 아니라면은 죽었죠. 죽는 사람 누굽니까? 연금 소득자, 월급 소득자, 일용직, 뭐 어떤 부동산, 주식, 자산 없는 사람들, 오직 여기에 돈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은 죽었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레바논 이야기 어제 잠시 좀 해드렸죠. 레바논 돈을 갖다가 막 풀어서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전 세계가 하면 진짜 지구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박살 날 겁니다. 근데 일시적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얘들이 말하지 않는 가려진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가려진 게 하나 있죠. 바로 이겁니다. 숨겨진 부채.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지금 이 상황이 한국은행에서도 분석은 했잖아요. 40% 정도 우리나라가 지금 부실 기업이다라고 본다. 근데 이건 기업들에 대한 통계이지. 지금 여러분들 자영업자들 부실이 얼마나 많을 것 같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올해 말까지, 원래는 9월달이고 뭐 9월달까지 이자만 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돈 빌려줬죠? 그 돈 가지고 이자 내겠죠. 근데 이걸 올해 말까지 딱 연장을 했습니다. 최대한 기업이든 가게든 부도를 막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언젠가는 드러나지 않겠냐가? 이것도 지금 가려진 진실이죠. 지금 평온하게 흘러가는 것 같죠. 그거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막아줘서 그런 거 있고, 또 중앙은행에서 채권 매입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막아주기 때문에 지금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사실은 넘어가지만 그 속은 엄청나게 골마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계좌에 현금을 일시 딱 들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들고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 아니라면 이건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도 들고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난리고 실제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하고 해외하고 다른 거는 해외는 백신을 많이 맞았다 이 말이죠. 우리는 백날 뜯으러 보면 무능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못하는 놈한테 자꾸 하라 하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냥 어차피 뭐 그런 건데, 해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배가 없어서 지금 못 팔 지경에 이르러 가지고 있다. 그럼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해외가 잘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뉴스를 국내에 안 퍼질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안 되는데 해외가 잘 되는 뉴스를 계속 퍼져봐라.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껴지고 이거 화가 치밀 거잖아. 그럼 자꾸 카타 시켜버리는 거지. 국내 뉴스만 자꾸 부각을 시킬 수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드러난 진실을 숨길 수가 없잖아. 지금 뭐 수출 잘 되고 배도 못 구해서 해외가 안 좋으면 안 팔려야지.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보는 게 전부 다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기업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부채 문제,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저변에 깔려가 주고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수급을 좀 살펴보면은 이런 거 돈이 좀 들었어요. 오늘 들어온 요 종목들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잘 보세요. 운송 장비, 유통업, 철강 금속 요런 거 잘 봐야 됩니다. 요런 거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건설업도 경기 민감입니다. 그 화학도 경기 민감해요. 이런 것도 잘 봐야 돼요. 보험은 뭐 금리 인상 관련해서 오늘 나온 요 업종 그리고 세력들이 오늘 매수한 요 속에 있는 이런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보는 게 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자, 요거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이에요. 10종목 정도 되는데 좀 살펴보니까 이 삼성물산, 뭐 한국조선해양, 뭐 현대미포조선 이런 종목들, 삼성 오늘 조선주가 좀 보인다 그죠? 조선주가 좀 보입니다. 이런 종목들 세력들이 매수했는데 제가 쭉 살펴보고 괜찮은 종목들이 있으면 제가 내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장중수급 분석 시간에.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좀 올라서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올라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여기서 끝내라는 게 아니라 선택이죠. 분할 매도를 할 건가, 그래서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 물량을 좀 더 살 건가, 계속 들고 갈 건가, 여기서 끝낼 건가,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이르렀다. 대충 그런 의미이지. 이 중에서 무조건 이 정도 갔다고 해서 뭐 전량 매도 처분 이런 건 아니죠. 각자 상황에 맞춰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여튼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쭉 보면서 가려진 진실, 뭐 우리가 투자해야 될 방향, 뭐 앞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위험 이런 것들도 곰곰이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관련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가지고 사람들이 더 바보가 됐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사고를 통해서 그게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의견 교환이 사실은 일어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디어가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디어가 사람을 생각을 갖다가 마비를 시키거나 한쪽으로 몰아가거나 그런 역할도 합니다. 바보로 만드는 역할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뭐 조작질도 하죠. 조작질 뭐 우리나라만 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 어떤 사람 뭐 구속됐던데 뭐 그와 또 뭐 관련해서 그러면 그 선거는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의문이 잠시 뭐 생길 수도 있죠. 근데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렵니다. 근데 이거 여론 조작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만 있었느냐 아니죠. 중국은 지금 여론 조작 안 하고 있겠냐고. 북한은 안 하고 있습니까? 북한도 하고 있겠죠. 아마 지금 여론 조작도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보다 훨씬 더 정보를 많이 접하고 뭐 좋을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정보에는 쓰레기 정보가 엄청 많고 또 그리고 그런 미디어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돌대가리로 만든다. 그럼 예전보다 진실을 가려내고 투자를 한다면 옥석을 가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서도 길을 바로 찾아가는 게 바로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투자를 잘 하려 그러면은 그런 공부를 해야죠. 자, 일단 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